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는데 조례는 도지사가 재단 이사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이사장을 임명하고 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 속에 심사에 나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재단의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지금 사상재단은 출연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책임성 강화 차원, 지금 도가 말하고 있는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는 이사장 선임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저는 현재 제출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율성을 갖고 결정을 해라라는 게 입법 취지입니다. 당연히 정관에 있는 부분을 제주도 조례로 올리면은 자율성, 독립성이 당연히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이사장 임명권을 둘러싼 제주도와 재단 측의 갈등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 분은 바로 사퇴하고 수차례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한 분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굳이 얘기를 안 해야 될 내용까지 전부 다 얘기해서 도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잃었겠습니까? 결국 개정안은 내용이 일부 수정된 채 행자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이사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되 이사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에 도지사가 임명한다로 수정됐습니다. 도지사의 임명권을 인정하면서도 이사회의 의견도 듣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또 재단 운영 기본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도지사의 책무로 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 데 의의 없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재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통과됩니다. 한편 행자위는 4.3 추념일에 학교와 지방공기업, 출자 출연기관도 휴업하도록 권고하는 조례안도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새로운 행정체제를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개편에 따른 도민 이익이 구체적이지 않고 정부가 나눠주는 세금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도민보고회. 이번 보고회에서는 처음으로 구체적인 행정체제 개편의 실행 방안이 나왔습니다.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하더라도 대중교통이나 도로, 상하수도와 광역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나누기 어려운 업무들은 제주도가 맡는다는 겁니다. 시군이 설치되는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더라도 실제 시군 출범시킬 때는 시군 업무를 전체 시군에게 넘겨주지 말고 일정 사무에 대해서는 도가 그대로 처리를 해서 도민들이 겪게 될 불편을 없애주자. 하지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광역사무와 기초사무가 합쳐졌고 특별법으로 더해진 4,700개의 국가사무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거기에다 이번 개편으로 도민이 얻을 생산 증대나 부가가치, 취업 유발 효과 등 직접적인 이익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행정체제 개편이 됐다 해가지고 달라졌다는 거를 체감을 못합니다. 이거 어떤 근거로 합니까? 그래서 우선 질문을 처음에 요거 행정시장 직선제 개편의 유발 효과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또 다른 쟁점인 세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제시됐지만 여전히 모호합니다. 정부가 현재 보통 교부세의 3%를 제주도에 보내주고 있는 상황. 4개 구역안을 선택할 경우 이런 특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봤고 3개 구역안을 택하면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근거를 명확하게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또 이번에도 도민보고회가 도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여전했습니다.
낮 시간대에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도 못하는 시간대에 하시는 것보다는 좀 저녁 시간대에 이렇게 좀 주민들이 많이 참석해서 이렇게 어떤 현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을 수 있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는 이번 보고의 의견까지 취합한 뒤 이르면 이달 말에 최종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요즘 국제전화 번호가 뜨면 아마 대부분 전화를 받지 않으실 텐데요. 때문에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꿔주는 불법 중계기가 범죄에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계기가 제주의 호텔에서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차량 뒷좌석에서 검은색 장비 여러 대가 나옵니다. 070으로 시작하는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번호 조작 중계기입니다. 피해자 30여 명을 속여 3억 원을 가로챈 중국인 전화금융 사기단이 범죄에 사용한 장비입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기범들이 사람들이 국제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국제전화를 국내 번호로 변환하는 데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계기가 제주 시내 호텔에서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지난달 8일과 9일 통신사로부터 수상한 전파 신호가 감지됐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호텔 두 곳의 객실에서 2대를 발견한 겁니다. 경찰에 잡힌 범인은 20대 미등록 중국인.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일당 15만 원을 준다는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클린하우스에 던져놓은 중계기를 받아 설치만 했을 뿐 지시한 사람은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특정된 장소에서 운영을 하면은 검거라든지 발각의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제 호텔이라든지 그쪽 같은 경우는 워낙 방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중계기가 다른 호텔에도 설치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범인들은 잠겨있는 호텔 책상 서랍을 열어 중계기를 설치하고 숨겨놨습니다. 외국인 2명이 나흘 동안 머물며 설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전혀 표시가 안 나가지고 평상시 육안으로는 우리가 그 며칠 동안 청소도 하고 했는데 발견하지 못했어요. 경찰은 불법 중계기를 설치한 중국인 남성을 구속하고 지시책을 쫓는 한편 다른 호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전남 목포의 먹갈치가 역대급 풍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갈치와 쌍벽을 이루는 조기 어획량이 해마다 줄고 있어서 갈치풍어는 그나마 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새벽 전남 목포 수협 입한장이 갓 잡아 올린 은색 먹갈치로 가득 찼습니다. 흑산도와 홍도 인근 해역에서 잡은 것으로 어장에서 밤새 옮겨와 새벽 경매에 올려졌습니다. 갈치 씨알도 국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가락 4개 정도 굵기의 갈치를 흔히 큰 갈치라고 부르는데요. 올해는 이 큰 갈치가 사상 유례 없는 대풍어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분 좋죠. 기름값은 비싸고 그런데 그래도 갈치나마 놔주니까 좋습니다. 먹갈치가 대풍어를 맞으면서 갈치 가격도 지난해보다 다소 하락했습니다. 35마리에서 40마리가 들어가는 큰 갈치 한 상자 가격이 지난해보다 10만 원가량 낮아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상자에 보통 보면은 50만 원, 60만 원 했던 것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40만 원대, 40만 원 초반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목포 수협의 올해 갈치 이파액은 390억 원을 넘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30억 원가량 증가했습니다. 한편 먹갈치와 달리 목포의 대표 생선인 조기는 지난해보다 덜 잡히면서 위판 금액도 10%가량 낮아진 240억 원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비구름이 물러갔지만 오늘도 하늘이 우중충하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쌀쌀할 텐데요. 낮부터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제주의 아침 기온 10.9도로 시작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 낮보다 7도가량 높아서 1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도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이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예년보다 포근하겠지만 내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국 상해 부근에서 또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서해상으로 다가오겠는데요. 내일 오전에 서해안과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오후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5에서 4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에는 강한 한기가 밀려오면서 기온이 급격히 뚝 떨어져 추워지겠습니다.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주말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북부와 산간 지역은 아침까지 비가 가끔 오다가 그치겠고요. 제주 전 지역에서 종일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북부와 남부 지역 12도, 서부 지역 11도, 동부 지역 13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남부 지역 18도, 서부와 동부 지역 17도까지 오르겠고요. 산간 지역 성판악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종일 흐리겠고요. 낮 기온 1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어제 낮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제주 남쪽 바깥 먼바다에 발효 중인 풍랑주의보는 오전 중에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궂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빗길 조심하시고요. 주말부터 급격히 추워지는 만큼 기온 변화가 커서 추위 대비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며 투표를 하지 않아 옥살이를 했던 수영인과 희생자 10명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강건 판사는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5차 일반재판 직권재심 재판에서 투표 거부로 징역형을 받은 고 이상지 씨 등 피고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유족들은 재판부의 무죄 선고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시민과 경찰을 차로 친 10대 2명이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동호 영장심사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0대 청소년 2명에 대해 도주와 재범에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차량과 오토바이 10여 대를 훔쳤고 경찰 추격을 피해 달아나던 중 경찰관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삼방산 공개 제한 지역에서 구조된 등반객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9월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산방산 공개 제한구역에 들어간 여성 2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자치경찰 조사에서 출입 금지 구역인 걸 알고도 탐방을 했다며 혐의를 인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제한구역에 허가 없이 들어가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공식품을 판매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60대 업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업자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업자는 지난 2020년부터 약 3년 동안 쇳가루가 다량 함유된 가공식품을 판매해 7,6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내년 4월 11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운동용 명함의 제작과 배포가 가능하며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국민의힘 김영진 제주시 갑 당협위원장, 장동훈 도당 부위원장,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문대림 전 JDC 이사장이, 정의당에선 강순하 제주도당 부위원장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고금리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경매 시장에 나오는 아파트 물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 지역 아파트 경매는 13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5.9% 증가했습니다. 경매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연초 90%대를 웃돌던 낙찰가율은 80%대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경매에 나온 물량 상당수가 채무자가 빚을 진 임의 경매 물건이라며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특별기획 제주 오사카 연락선 취항 100주년이 제8회 학봉상에서 언론 보도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홍수현, 김승범 기자가 제작 보도한 기획뉴스는 제1제주인의 삶과 사라지는 기억, 한일 관계를 심층적으로 취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학봉상은 제1동포 기업가인 학봉 이기학 선생의 철학과 이념을 기리기 위해 만든 상입니다. 제주 지역 카지노에 부과하는 관광진흥기금의 산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주최한 카지노 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에서 카지노 업계는 관광진흥기금 납부의 기준이 되는 카지노 총 매출액에서 전문 모집인 수수료를 국내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제외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계와 시민단체는 미국과 싱가포르도 제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영구적인 허가권으로 특혜를 받는 카지노의 사회적 책무 이행 측면에서도 현행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